자, 최상위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대칭이동 전까지 풀려 있을 거예요. 97번 문제까지. 자, 대칭이동부터 쭉 뒤에 할 수 있는 활용까지 한번 쭉 해보자. 자, 대칭이동은 세 가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었는데 개념상 정리만 한번 해볼까? 자, 이 대칭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우리 시험 끝나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수학상 마지막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행이동, 대칭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중3책에 나와 있는 거는 왜 앉아서 해라. 숙제 했냐? 숙제요. 못한 것부터 해라.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너 답지가 없던데 네 가방에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네. 없으면 저걸로 채점해. 자,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은 세 정리가 있는데 X축 대칭이동 하게 되면은 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이나 데칼코마니의 개념이야. 여기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X축 기준으로 적었다 키면은 반대쪽에 물감이 딱 붙겠죠? 그때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좌표는 1로 변하지 않는데 Y좌표는 반대편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바뀌어 있겠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Y축 데칼코마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점이 자 물감이 이렇게 붙겠죠. 그럼 이번에 반대로 X좌표가 자, 여기가 한 칸 떨어져 있었으니까 반대로 한 칸 가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Y좌표로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이 있는데 원점 대칭이동은 원래 자 여기가 원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감 묻어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라인을 그어요. 그때 요 길이랑 같게끔 원점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다가 그대로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야. 근데 원점 대칭이동은 개념이 뭐냐면 X축이랑 Y축 대칭이동을 동시에 시키고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어쨌든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 X좌표랑 Y좌표가 못당다 부호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좌표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X축 대칭이동을 하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맞겠지. 그럼 식에서도 똑같아. 식에서도 X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문자를 대입하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은 X좌표가 반대로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는 Y문자 대신에 이거 잘못 썼다. 미안하다. X축 대칭이동이죠.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졌지. 그래서 Y좌표가 뒤집어졌다는 뜻에 Y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요. 자, 얘가 X다. 미안. 자, Y축 대칭이동을 했을 땐 X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문자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동 했을 때는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 뒤집어졌죠. 그랬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대입하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까지 몽땅 대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점 대칭이동이에요. 자, 됐죠? 자, 저거를 기억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뭐 할 거냐면 101번을 하자. 자, Y는 101번 맞니? 대진아? 식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거나? 자, 이것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라고 적혀있죠. 그럼 말 뜻을 해석해보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 자, 이건 무슨 얘기죠? Y축, X축 대칭이동을 같이 한 거지. 그럼 무슨 이동이야? 원점 대칭이동을 뜻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결론. 계산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식이니까 뭐 금방 하죠. X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Y 문자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Y 쓰고 5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식을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일단 Y는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자, 이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버려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마이너스를 넘겼으니 여기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랑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5를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알겠죠? 자,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네? y를 마이너스 해체하면 당연히 안 나오지. 왜냐면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럼 여기 플러스 7이잖아. 당연히. 자, 그 다음 함수마다 나오는 게 도형의 넓이 구하는 식으로가 많이 나옵니다. 자, 1차 함수 때도 그런 게 많이 나왔죠. 2차 함수도 한번 몇 개 해보자. 자, 위로 볼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x축하고의 만난 점하고 자, b가 y절편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식도 써 있다. 자, 이 뒤꿈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일단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들을 몽땅 다 찾아야 돼.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이래요. 무슨 꼭지점이냐? 사각형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y절편이니까 여기 12지. 오케이?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자, 바꾸는 거 그냥 좀 다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6 이렇게 되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6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요만큼이 16이 되는 거지. 여기 표시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원점이니까 쓸 거 없고. 자, 여기를 어떻게 찾을까?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x절편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y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찾는 건 알죠 우리가. 자, 그럼 뭐 푸는 거다? 2차 방정식 푸는 거지. 자,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두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는 요거 풀면 되는 거죠. 정리를 잘 쓰고 있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 수분해가 x, y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도는 여기인데 2가 여기 있는 거고 마이너스 6은 여기 있는 거겠지. 참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개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4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반대편 방향으로도 4칸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대칭성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도 좌표도 찾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니네가 많이 했던 거야. 이거는 그 일반 사각형이거든. 사다리꼴이 아니잖아. 그럼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얘를 쪼개서 구할래? 아니면 전체 틀에서 빼는 방식으로 할래? 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말로만 한번 합시다. 쪼개서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대각선을 아무 방향이나 긋는데 요 방향으로 그으면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 두 개의 합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노란색, 색깔 좀 구분 지어줄까? 빨간색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빨간색은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에서부터 빵이니까 6칸 떨어져 있는 거죠. 높이는 얼마죠? 꼭지점의 y좌표인 16이 높이가 되겠지. 그럼 넓이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밑변의 길이가 요만큼인데 자, 여기 y절편이 12잖아. 그 다음에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겠죠? 요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두 칸 떨어져 있는 거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높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높이가 2가 되지. 됐어요? 자, 그럼 빨간색 계산하면 6 곱하기 16 나누기 2 하면 되고 자, 노란색은 밑변의 길이가 12고 높이가 2고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자, 됐나? 얼마야? 8, 6에 48. 자, 더하기 12 더하면 60이라고 나오지. 자,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나온다 이거 진짜.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 틀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옆에다가 내가 새까맣게 해볼게. 지금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처음 푸건 이렇게 이쪽에서 구한 거였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을 덧대. 요 모양이고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뭐가 되냐면 사다리꼴이 되지. 그럼 아랫변의 길이는 6칸이었고 요만큼은 요만큼이니까 2칸 떨어져 있는 거죠. 높이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가 지금 16칸 떨어져 있는 거지.
높이가 16짜리인 사다리꼴이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뭐만 빼면 돼? 녹색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죠. 됐어요? 그럼 요만큼이 몇 칸 떨어져 있어? 자, 여기가 16이고 요만큼이 12니까 4칸 떨어져 있죠? 요만큼이 4칸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넓이가 얼마야? 녹색이 4가 되지. 그럼 사다리꼴에서 빼도 똑같은 답이 나오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는 109번을 봅시다. 109하고 110이 같은 유형인데 109를 해줄게. 자, 이거는 전문적인 개념 용어도 있는데요. 당연히 니네 교육과정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설명만 해줄게. 자, 아래로 보러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색칠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네. 자, 이 녹색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여라라고 돼 있어요. 식을 보니까 첫 번째 식이 요거고 두 번째 식이 요거야. 그럼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를 봤을 때 잘 보시면 이거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죠. 이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4죠. 정민아 잘 봐라. 뭐하고 있냐? 똑바로 앉아. 뭐하고 있어? 못 때리고 있냐? 잘 봐.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특징이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똑같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니네가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2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둘 다 똑같죠? 그럼 두 녀석은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똑같아. 뭐만 달라?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됐지. 이해되니? 그림을 이쁘게 안 그렸다. 그냥 참고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인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몇 칸 움직인 거겠어? 마이너스 1에서 1이 됐으니까 2칸 움직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2칸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죠. x 대신에 자 우리 알고 있잖아. x축 대신에 x축 방향으로 x 플러스 2 평행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지 않았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지 않았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 2죠. 미안합니다. 2를 대입해야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식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x축 평행 이동에 관계란 말이야. 자 그럼 평행 이동은 선행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대답해야지. 평행 이동했을 때의 개념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평행 이동했을 때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안 바뀌어.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점들의 이동이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럼 꼭지점뿐만 아니라 모든 점들이 이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두 칸씩 다 움직인 거란 말이야. 어이구 플러스 두 칸씩 평행 이동을 한 거라. 이해됐어요? 그럼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런 거 넓이 계산하는 공식은 없잖아. 자, 니네 교과 과정에 안 나오는 개념을 잠깐 얘기할게. 대신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라. 책상에 A4용지가 한 500부 반듯하게 서 있다고 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정말 네모 반듯하게 서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나 A4용지 사이즈를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cm고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0cm의 높이로 쌓여 있었다 쳐보자. 그러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A4용지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맞냐? 근데 어떤 애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승질이 나가지고 얘를 주먹으로 소심하게 팍 쳤어. 그럼 얘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물론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쳤다 치자. 그러면 이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자 너무 그냥 단순하게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겠지. 삭식을 생각해보고 종이가 쌓여있는 거니까 가운데를 팍 친 거야. 물론 이렇게 되진 않겠죠. 자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A4용지가 몇 부가 쌓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먹으로 탁 쳤을 뿐이지 A4용지를 새로 넣거나 빼거나 하진 않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A4 용지가 차지하고 있는 원래 면적은 20 곱하기 100 아니었니?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A4 용지를 덧대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은 좀 쭈글쭈글해졌으나 넓이는 안 바뀐다라고 해석하는 원리가 카발리에리라는 수학자가 발견했대. 원리 이름도 있어. 카발리에리 원리. 근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럼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A4 용지 한 장당 20cm의 선분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면은 선분이 무수히 많이 쌓이면 그게 면이 되잖아. 이거 알죠? 중일 과정이죠. 그거는. 그랬을 때 주먹으로 팍 쳤다는 얘기는 이 20cm짜리 선분들이 좀 흐트러져 있을 뿐이지 개수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개념을 접목시켰을 때 선분을 덧대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넓이도 그냥 안 바뀐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 노란색 화살표가 A4 용지 하나야. A4 용지 하나야. 근데 얘가 이미 누가 주먹으로 쳐가지고 옆으로 좀 쓰러져 있는 거야. 이거를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로의 길이 20cm짜리 A4 용지를 탁탁탁 정리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될까? 이런 식으로 원래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A4 용지로 딱 정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가로의 길이, 자 여기 물론 2지만 자 여기 이걸로 하자. 2cm짜리 정리라고 하자. 그럼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에 y좌표랑 연관이 있겠지. 자 아까 y좌표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4지만 길이로서는 플러스 4가 되겠지. 이게 카발리에리예요. 자 됐나? 그래서 계산하면 8이에요.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게 지금 내가 말한 건 평행이동의 개념 두 가지 중에 뭘 갖고 얘기한 거냐면 점들의 이동 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개념 뭐가 있어?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봐봐라 이거 없어. 두 가지 개념 다 통해. 평행이동 개념 두 개가 잘하니까 자 원래 녹색 모양 계산하고 싶은 거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꼭지점에서부터 x축의 수선을 그어. 수선을 이렇게 그어. 그 녹색 부분을 이렇게 생긴 빨간색을 잘라내요. 컨트롤 X를 눌렀어. 그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없어진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녹색 부분이 어떻게 바뀐 거야? 이렇게 생긴 사각형으로 바뀐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개념으로 한 거냐? 모양이 안 바뀐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왜? 평행이동하면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의 곡률이 평행이동했을 때 이 부분하고 모양하고 크기가 무조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잘라내서 갖다 붙이면 그대로 조각 맞추기가 가능해요. 알겠죠? 이거는 무슨 개념?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어쨌든 2 곱하기 4 보조는 되지. 자 됐어요? 그래서 8이야 8. 됐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밑에 것도 똑같이 풀 수 있다. 뭐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 자 마지막 챕터인데요. 여기가 문제가 한 50, 60문제 있는데 한 대까지 쭉 해보자. 자, 그 다음 보자. 최대값 최소값 개념은 진짜 쉽죠. 자, 고등수학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하는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특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작은 값,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게 다니까. 알겠어요? 꼭지점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근데 뒤에 보시면 어디 있더라? 자, 저 뒤에 있구나. 좀 이따 얘기하자.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 보시면요. 자, 5번 먼저 합시다. 5번. 자,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kx 자, 마이너스 2의 최대값이에요. 자,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꼭지점에 y좌표가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 녀석이 13이래. 자,
자, 그럼 해석할 수 있는 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고 하셨는데 그 녀석이 13이래. 그러면 13이라는 것 자체가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때 k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야죠. 왜? 저 전화 좀 하고. 가보세요. 자, 그럼 꼭지점 좌표 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식 바꾸는 거는 주저 없이 팍팍팍 해야 된다. 자, 그럼 플러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이거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치? 그럼 걔가 13이라는 거. 자, 넘어가면 15니까 3k 제곱이 15야. 그러면 k 제곱은 5죠?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5번이에요. k의 범위가 따로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루트 5가 답니다. 경민아, 넌 필기를 하냐 안 하냐? 왜 이렇게 멍 때려잡고 졸려? 어? 잘 봐. 이게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몇 반 애들이 계속 추워서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온도를 약간 한 1도 올려놨어. 자꾸 끄는 것 같아. 학원 올 때 좀 얇게 입고 와. 그것도 더워 사실. 얇게 입고. 면티 하나만 입거든. 지퍼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 벗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입어라. 어?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4번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랑 풀이가 비슷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9번 하자.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이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 A가 부호를 현재 지금 몰라요, 뭔지.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A는 위로 블록이 해야 되니까 음수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대값이 4니까 얘가 뭐야? 꼭지점의 y좌표다. 저거랑 똑같지.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두 점 3,0하고 마이너스 5,0을 지난다. 자, 얘를 뭐를 해야 될까요? 앞 단원에서 2차 함수 식 세우기에 대한 학습을 했었다 우리가. 그때 뭐를 했었냐? x축하고의 두 교점을 알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었죠.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었죠. 기억나죠? 자, 그때 꼭지점의 x축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0하고 마이너스 5,0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5가 마치 방정식의 근 같은 거였다. 그래서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 물론 주어져 있는 C에서의 최고차의 개수가 이거랑 똑같아야겠죠. 자, 그랬을 때 A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풀거냐? 이거 안 써먹었잖아. 꼭지점의 y좌표라. 그럼 이 식에서의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내야 되거든. 자, 이건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알겠어? 자, 그럼 바꾸면 바꾼 거 써줄게.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4라며. 그럼 꼭지점의 y좌표 어디 있어요? 요거죠. 얘가 4가 돼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자, A는 찾았고요. B하고 C는 어떻게 찾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을 다시 대입해가지고 전개해야 돼. 여기다가 대입하든 여기다가 대입하든. 알겠죠? 그냥 계산이니까 써줄게. 대입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C는 4분의 15가 나옵니다. 자, 다 더하면 5번 나옵니다. 자, 다른 방식도 얘기해보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대칭성이다. 그럼 이 녀석을 대칭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한 궁극적인 이유는 A를 찾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치? 그럼 A를 찾기 위한 다른 방식이 없을까? 자, 함수는 그래프가 최고 중요하다.
위로 볼록인 거 아까 알아냈지. 그럼 위로 볼록이야. x축하고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3,0하고 마이너스 5,0이었죠. 대칭성이 중요해. 그럼 뭐 찾을 수 있어? 축을 찾을 수 있지. 축 어떻게 찾아?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죠. 맞냐? 그래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냐? 그렇죠? 근데 이미 아까 표준적으로 바꿔봤더니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네,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해도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x는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면서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 녀석의 y좌표가 뭐가 된다? 최대값인 4점. 그럼 결론. 이 식은 꼭지점의 좌표로서 누구를 지난다?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지나는 점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A가 똑같이 나와. 알겠죠? 풀이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원칙대로 푼 거지. 꼭지점은 표준형이 좋으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y좌표가 4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 제꼈고, 두 번째는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편하게 찾았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도 A 값이 똑같이 나와.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이것도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건 그냥 외워도 돼. 뭐냐면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방학 때도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다 해봤던 거야. 자,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대. 자, 주어져 있는 식은 일반형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를 번호 맞니? 예진하는데 맞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라지 m이라는 걸 알아. 최대값. 그러면 이 녀석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셔야 돼. 자, 계산을 좀 해줄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5m의 제곱 50m제곱 마이너스 20m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셔? 이거지. 이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라서 최대값을 갖는다. 됐어요? 근데 왜 최대값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의 최대값이라는 제목을 붙여줬냐면 보통 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y좌표가 그냥 숫자로 나와. 그러면 최대값 얼마예요? 라고 답 쓰면 끝이거든. 근데 얘는 최대값 m이라는 녀석이 스몰 m 문자에 관한 관계식이 만들어졌죠?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m 문자에 들어가는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뀌지. 그럼 얘도 뭐야? 두 문자에 관한 관계식. 다시 말하면 얘도 함수예요. 알겠어요? 스몰 m이 그냥 x고 라지 m이 y 같은 애라. 알겠어? x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얘도 함수 구조라고. 자, 그럼 뭐를 물어봤어? 라지 m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럼 왜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을 물어봤을까를 봤을 때 식을 다시 한번 쓰시면 이거란 말이죠. 야, 내가 아까 말한 게 뭐였어? 라지 m이 y 같은 거하고 스몰 m이 x 같은 거라 했잖아. 2차 함수 구조지. 그럼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최고차의 개수가 50이니까 양수죠. 그 말은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은 뭐를 가져야 반드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 왜? 최대값은 존재해? 안 하거든. 중학교 때 존재하지 않죠. 고등학교 때는 존재했었고. 자,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한다? 표준형으로 또 바꿔야 돼. 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돼. 자, 바꾼 거 써줄게. 자,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5분의 1,1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1이 최소값이고 그때의 스몰 m 값을 찾아라. 그럼 얼마라고 했어? m 값이 5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그러니까 자, m 문자가 5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라고 쓰면 답이다. 이거나 해 임마. 여기 주목하지 말고.
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냐? 최대값, 최소값. 자, 거기 제목 써 있는 것처럼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 유형이면 표준형으로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몇 번 바꿨어요? 2번 바꿨죠? 2번 바꾸면 그냥 답이 나와. 어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지만 좀 이해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최대값이 딱 식에 나왔는데 말 그대로 식이 나온 거지 값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녀석에 다시 최소값을 넣는 거야. 자, 됐죠? 넘어가자. 자, 다음 거가 이 고등과정이야. x의 범위가 제한된 거는 2차 함수는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배웠잖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죠. 시험 문제 안 나와 절대로. 고등과정이라서. 하지만 숙제는 해야 돼. 자,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다.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몽땅 다 존재한다라는 게 고등과정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식이 자, 일단 범위에 제한이 걸렸을 때 패턴이 어땠어? x의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갈라졌죠. 그럼 일단 얘도 꼭지점을 찾아내야죠.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2에 x-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냐?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아래로 불러야지. 그림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0부터 3까지네. 그럼 0은 여기쯤 있을 것이고 3은 좀 멀리 떨어져 있겠지. 자, 그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원래 자, 이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이 녀석이 최소값이었는데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안 바뀐다 라는 게 핵심이었다.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어떻게 계산했어? 축으로부터 기억나니?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죠. 0하고 3하고 1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누구야? 3이지.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고. 다음 대입하면 얼마냐? 3이냐? 자,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지. 고등문제야 이거 그냥. 자, 3에서 5를 빼니 마이너스 5를 빼니까 답은 8이다. 5번이죠. 자, 요 다음부터 이제 활용이에요. 자, 합시다. 자, 이것도 고등선행을 하였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풀어야죠. 내가 늘 얘기했던 게 잘 봐라.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고등에서 한 거야, 2차 함수. 자, 이렇게 됐었어요. 얘를 관계식을 이용해서 y는 8-x라고 정리한 다음에 y 자리에다가 대입해. 자, 그럼 어떻게 돼? 8-x의 제곱이 되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주저하면 정말 잘못 공부한 거야.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이 식의 정체는 뭐야? x에 관한 2차식이지. x에 대한 2차식이지. 그 녀석의 뭐를 물어봤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물어봤어. 고등선행 했으니까. 물론 고등선행 아니면 정확히 범위에도 나와 이거는. 2차식에 뭐를 물어봤어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봤죠.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라 했지. 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응? 고민할 것도 없이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전개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알겠어? 알겠어?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팍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려줄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 x좌표가 서일 때 y좌표가 32의 최소값을 갖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식 형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바꾸십시오. 왜? 그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자. 31번. 이 문제가 꺼내기가 참 많아요. 마지막 문제라고 하지마. 난리가 났네.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개념할 때 내가 2차 함수 처음 수업했을 때 개념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건데 이 투배강은 증거도 다 있어. 난 담당하거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 얘는 위로 볼록이죠? 그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자, 갔다 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고등의 시선하고 중등의 시선하고 달라져. 고등 때는 이렇게 풀었어. 자, 내가 정말 수학상에서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 뭐라고 했지? 오랜만에 얘기하네. 수학상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 뭐라고 그랬지? 수능에도 나오는 개념. 이참수 본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갖다 했어? 방정식에? 근! 그래, 알잖아. 그러면 고등 개념을 적용하면 얘는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이지?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0을 탁 집어넣어.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말한 거 고등시선이야. 알겠냐? 했을 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 녀석이 반드시 실근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를 가져야 돼. 이게 고등 개념이에요. 2차 방정식 있다는 거야. 자, 이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뭐 써야 돼? 판별식이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됩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인데 C가 상수항이 K 마이너스 1이냐? 얼마야? 아, K 플러스 1이구나. 요거지. 걔가 뭐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시선. 자, 그럼 계산해볼까? 1 얼마냐? 플러스 2분의 1의 K 플러스 1이냐? 그러면 2니까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오네. 답이에요. 자, 이건 고등시선이고 중등시선으로 일단 풀어야지. 내신이니까. 고등에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뭐 서술형에서 쓰면 좀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이게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다른데 내 생각에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풀이 뭘까? 중등 때는 이렇게 풀었어. 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위로 볼록은 x축하고의 위치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그러면 세 개를 구분짓는 이 중에 주된 관점은 뭐냐면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이기도 하지만 꼭지점의 위치에 주목을 하세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플러스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플러스, 미안, 0이죠. 0. 미안해. 0이지. 한 점에서 어느 점에서도 만나지 않을 때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지. 요걸로 푸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알겠어? 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요 관계를 풀면 돼. 자, 뭐에 주목한다? 꼭지점의 y좌표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예요. 그럼 저 식을 어떻게 해요?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자, 표준형 바꾸는 거 계속하고 있지. 자, 바꿔줄게. 자, 이렇게 된다. 그럼 꼭지점의 y좌표 어딨어? 이거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오죠. 알겠죠? 당연히 선행까지 하셨으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면 이거를 좀 기억합시다. 자, 그림으로 푸는 거야.
위에 거는 그냥 개념으로 바로 푸자. 파벨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자, 가자. 고생하셨습니다.